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 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천천히 걸어가려고 했던 그 커리큘럼 스케줄대로 또 조금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달 예전 즈음에 이 십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음양의 흐름도 시간의 흐름 또 사주 원국 속에 이 8글자 전부 나의 글자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이 천간의 오행적인 특징과 사람의 성향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십천간의 갑, 을, 병, 정, 무까지 한번 알아봤었고요. 이 갑을 병정 무는 이 양의 기운이었죠. 그래서 뭐 시작하는 그런 기운 또 팽창하고 확산하는 그런 기운이 가득한 활동적이고 동적인 기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좀 가진 분들의 특성까지 한번 알아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갑을병정 무 다음에 기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주 원국의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토 일간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이런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성향과 기운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기토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과연 어떠할까?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베이스가 계속 녹아들어서 사주 공부가 한 단계 더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음양과 오행 시간에 이 양과 음의 특성 그리고 오행, 목화토금수의 특성과 기질 등은 한 차례 기본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 천간, 하늘의 기운, 십천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원국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명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물상론적일 수도 있으나 사주 원국 속의 사람의 특성을 들여다본다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설명과 함께 기토의 특징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인드맵. 기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이런 마인드맵이라는 생각 정리 기술을 활용해서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오래 남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그 기토의 대명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으면서 공부하면 앞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토부터 얘기해 볼게요. 기토의 물상과 성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기토 음토입니다. 음의 토기운이라는 거죠. 같은 토이지만 지난주에 알아봤던 이런 무토는 양토였죠. 그리고 이 기토는 바로 음토입니다. 갑을명정 무기경신 임계중 6번째 천간이 바로 기토가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 무토는 바로 전 기운의 정화의 열기를 받아서 말라져 있는 조토, 마른 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토는 음의 기운이죠. 촉촉하고 축축한 습토입니다. 습기를 머금고 있는 이런 습토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상적으로 봤을 때요. 무토는 큰 산, 큰 대지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기토는 그런 큰 광활한 물상이 아닙니다. 조금 제한적이다. 한정된 용지로 보면 됩니다. 작은 내 정원, 작물들을 가꾸고 다스리는 그런 행위로 나타날 수 있죠. 논, 밭 등으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스케일이 조금 작긴 합니다. 그렇죠? 대신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내가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약간의 내 바운더리, 내 나와바리라고 하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 쪽으로 있는 그런 무토보다는
조금 더 이 기토가 실속 있고 실리를 챙기는 편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마당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집 보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좀 여유 있어 보이죠.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자신의 실속을 잘 차리며 내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원 꾸미기 너무 어렵습니다. 풀도 뽑아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전지 작업, 가지치기, 또 연못도 있으면 금붕어도 넣어야 되고, 잉어가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가꾸기 힘들까요? 자, 그런 애착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무토의 물상처럼 큰 산이나 광활한 산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도 있지만, 또 트레킹을 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아름다운 정원이나 화원 같은 것 보이잖아요. 자, 이렇듯이 이런 기토는 작고 제한된 이 공간에서 내실로, 실속으로 꽉 찬 결과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식물의 생장 관련된 느낌으로 한번 기토를 보면요, 씨앗이 발아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낙과 다시 떨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땅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싹을 피우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 토의 기운은 중간 단계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태인가? 바로 익어가는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양의 토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토의 기운은 이런 양과 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의 입장에서는 양의 기운, 양의 끝단, 양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토는 여름 쪽에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직 생장의 모습입니다. 무토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건 바로 여름의 정기를 이어받는 개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화의 열기, 화의 기운을 바로 계승하는 거죠. 이어가는 겁니다. 열매가 열렸다면 아직도 크고 있는 중이라서 맛을 보면 아직 맛이 떫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토로 가는 거죠. 기토로 가게 된다면 기토는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무토가 계승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기토는 바로 전환이라는 말로 써야 됩니다. 이 전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에서 음으로 전환,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의 성향이 강한 거죠. 실속도 무토보다 강하겠죠. 열매를 보더라도 이 무토는 떫다면 이 기토는 무토보다는 조금 더 익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습니다. 먹을만 한 거죠. 그래도 무토보다는 떫은 맛이 덜하다. 나중에 이런 경금이 되면 그 과일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생긴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보면 기토는 실속을 추구합니다. 또한 자신을 숨길 줄 알죠. 자신의 성향을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속내를 감추는데 능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열매를 달게 만들고 나중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합니다. 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신비주의, 비밀주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저장하고 정리해서 모아놓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모은다라는 그런 개념은 포용과 수용까지 대변될 수 있겠죠. 자신의 이상과 실리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수용하려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기토는요, 갑을병정무의 양의 기운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속을 더 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허장이나 허세가 없습니다. 허영심이 별로 없는 거죠. 멋을 추구하거나 폼생폼사 아니죠. 폼을 잡지 않습니다. 내실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도 양의 기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또 기본적으로 우리 오행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기토, 어떤 것을 뜻하는지 보면 무토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겠지만요. 오행의 성정, 인, 의, 예, 지, 신 중 믿을 신을 나타낸다고 했죠. 방향은 중앙의 위치를 나타낸다. 우리 선조들의 한양 사대문 안쪽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종로가 있었고요. 이 종로 안에 보신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보신각의 신자 바로 믿을 신자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명리학이 깊숙이 침투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또 계절은 뭐였습니까? 간절기였죠. 우리 토, 지지에 진, 술, 축, 미. 이 토의 글자만 보더라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진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런 미토가 있었고요.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술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축토. 이렇게 계절과 계절 사이에 간절기, 이 환절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색깔은 뭐였습니까? 황색, 노란색이었고요. 중국이 가장 가운데 하늘 아래 중앙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명했고, 중국 황제의 옷도 노란색이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체로는요, 위장, 배 부위가 있고요. 또 맹장, 췌장 같은 신체 기관을 나타냅니다. 얼굴 부위로는 바로 입구를 쓰죠. 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토의 물상과 성정,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주에 이런 기토가 있으면 사람의 성격은, 또 사람의 성향은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토 일간이기도 할 테고요. 사주에 이런 기토의 글자가 있다면 그런 글자 하나가 있더라도 내 사주팔자 안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토의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기토 음토입니다.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논, 밭, 화원, 정원, 이렇게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을 뜻하는 거죠. 만물을 기르고 배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기토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경금이 있잖아요. 이 경금이라는 열매, 결실, 결과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기토가 도와주는 겁니다. 보관하고 갈무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잘 자라게 하는 땅이니까 내실 있게 생활하고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의 성격으로 보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이런 성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무토가 남성적인 힘의 상징, 좀 남성적이었다면 이 기토는 이런 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여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여성스러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기운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자라고 무조건 힘이 세야 하고 여자라고 무조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기토는 대지의 글자입니다. 그렇죠. 갑을병정 무 경신임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한 포용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실을 키우는 글자라서 바로 가장 큰 장점은 실속을 챙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도 음토의 기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막 피우진 않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거나 대립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회피를 하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이죠. 압박이나 강요도 잘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려니 바로 중용과 중화를 이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대의를 따르면서 언행을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점은 일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다소 예민한 이런 구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사주에 이런 토의 기운이 좀 많다. 그러면 오히려 고집이 아주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집불통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토의 기운이 약하거나 없다. 그러면 이 토의 기운이 심리적인 안정을 뜻하는 건데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툭 하면 싸우기도 합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실속 있는 이런 기토의 성향을 봤을 때 이 부부관계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통계학적으로 이 기토는 천간의 일간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천간의 갑을병정무 또 기경신 임계가 양과 음의 단계라면 이 기토는 양기나 음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중용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부생활 이혼에 관련된 것도요. 본인이 손해 날 것 같으면 참습니다. 인내하면서 이혼을 회피하고 참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 기토가 이혼을 실제로 했다 이러면 배우자의 귀책 사유나 아주 많은 나쁜 점이 있었을 거라 유추해도 좋을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심사숙고하고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혼한 거니까 충분히 명분도 있고요. 그 당위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저에게도 좀 많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 추론이니까 너무 이런 내용에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통계적으로 우리 기토일간들이 이혼율이 가장 낮다. 참고 인내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런 기토를 일간으로 놓으신 분들의 성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기토를 십성으로 비유해서 겉심리와 속심리로 조금 더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기토가 음간이잖아요. 겉심리는 이런 경금에서 바라보는 기토의 십성으로 대변하고요. 또 속심리는 간목에서 바라보는 기토의 십성으로 대변합니다. 양가는 반대죠. 겉심리는 간목에서 그리고 속심리는 경금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기토의 겉심리를 보면요. 정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다소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은 아니에요.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부심도 있죠. 부드러우면서 조용한 가운데 자기 주장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포용력이 있어서 좀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약간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있다. 내 것은 반드시 챙겨야 되니까요. 실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신중한 면도 조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좀 털어놓지 않는 그런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경향도 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신경이 조금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놓고 지내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점이죠. 자, 기토의 속심리는요. 간목에서 봤을 때 이런 기토는 정제라는 거죠. 정제 어떻습니까? 꼼꼼하고 합리적이죠. 이 정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계산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 이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능력도 매우 좋다. 실리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잘하고
메모도 잘합니다. 또 기억력 매우 좋습니다. 기토한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그러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기억합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기 너무 어렵죠. 끝까지 기억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리를 추구하면서 안정되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결과물, 재물을 쫓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거 잘 챙기고 나의 결과물이 잘 되어야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토는 여러분 스케일이 조금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 잘 챙깁니다. 한정된 영역, 제한된 영역에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기토의 영역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순응하고 대의를 따릅니다. 자, 이런 처세술도 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토일간들은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기토들은요, 단짝, 짝꿍을 만듭니다. 두루두루 친하지 않아요. 나의 소중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 하나만 있어도 돼. 이런 주의입니다. 목과 화의 일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 안 되겠죠. 나는 만인의 연인이야. 이런 양의 기운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 편, 나의 짝꿍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의견을 물어서 확답을 받은 후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폭이 좀 좁죠? 대인관계의 폭도 조금 좁아진다. 또 그러다 보니 좀 눈치를 살피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삼명통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무토는 자연현상으로 노을이라고 했었고요. 동물로는 곰이라고 했습니다. 자, 곰, 우직하고 강직하고 착하죠. 누가 건드리기 전에는 절대 공격하지 않죠. 그런데 한번 건드리면 끝장을 본다. 사람을 찢는다. 끝까지 확인해서 응징하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기토는 자연현상으로 뭘까요? 바로 구름입니다. 동물로는 오리로 표현하죠. 자, 구름 어떻습니까, 여러분? 둥둥 떠다니죠.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 떠서 흘러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하늘의 기온과 대기압에 의해서 생겨난 구름은 이동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영마를 뜻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행의 모카토금수 강의했을 때요, 이런 을목에 대해서도 잠깐 강의를 했었는데, 이 을목도 자연현상으로 보면 바로 이 바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을목과 기토, 이런 을자 그리고 기자, 비슷하게 생긴 한자죠. 이 끝을 잡고 쭉 늘리면 한 일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유연하고 좀 플렉서블합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바람이고요. 기는 구름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는 인생길. 바로 이 자체로서 영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동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몸이 아프다. 병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을목과 기토는요, 그런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을목은 동물로는 삭이었죠, 삭. 그런데 기토는 오리입니다. 그러면 이 역마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오리는 어디로 다닙니까? 삭은 산에 살고, 그죠? 이 오리는 물에 삽니다. 결국 을목은 산으로 놀러 다니고 기토는 바다, 물가, 호수 이런 데로 놀러 다니면서 그 힘을 얻습니다. 자, 사실 이 오리는 육해공 다 놀 수 있어요. 다재다능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가리진 않지만 그래도 물가가 제일 좋을 겁니다.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요. 통상 이런 을목과 기토일간의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기토는 좀 오리이긴 한데 다재다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재다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팔방미인 이런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 잘한다, 두루두루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반대말은 딱히 다 잘하는데 딱히 특별히 잘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이 다재다능한 사람들, 영어로 얘기하면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은 또 뭘까요?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무언가 특별하게 잘하는 분야의 전문가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좋고 나쁨은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도 없죠. 자기만의 성향과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좀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게임을 잘해가지고 e스포츠 성공하기도 하고요. 또 요리를 잘해서 뭐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뭐 인기야 명예를 얻기도 하고요. 이런 특별한 재능으로 세상에 빛나는 사람들이 많죠. 왠지 스페셜리스트인 전문가들에게 조금 더 후한 그런 대접을 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너럴리스트도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이자 핵심 구성 인원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토, 기토와 같은 성향으로 양과 음을 이어줍니다. 구성원과의 매개체가 되고요. 중재하고 이 조절하는 이런 조절자의 역할을 해주고요. 사람과 사회에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으로 가교 역할을 또 해준다. 이런 제너럴리스트 참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무토, 기토 일간들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십천간의 기토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 기토에 대한 물상과 성정, 또 무토를 일간으로 놓으신 분들에 대한 특성, 또 인간관계에 대한 성품,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뇌 구조에 대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논, 밭, 이런 제한적이고 한정된 그런 땅을 얘기하죠. 또 노란색, 황색, 중앙, 그리고 믿을 심, 신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0을 얘기하고요. 자, 바람의 자연 현상과 오리의 동물 형상, 이 삼명통에서 얘기했던 이런 바람과 오리를 잘 기억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또 특별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자체로 역마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름의 계승이 아니라 가을로 전환된다. 양에서 음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체 기관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위, 비장, 췌장, 그리고 뭐 배 부위도 있었고요. 또 입이 있습니다. 이런 기토의 특징으로는 중용, 중화 이런 느낌이 있었죠. 포용력, 따뜻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정리정돈 잘한다 그랬죠? 메모도 잘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런 신비주의, 비밀이 많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 예민하고 까칠한 그런 면도 일부 가지고 있다. 또 어떻습니까? 다재다능한 제너럴리스트의 역할도 해주고 있다. 거심리 얘기했었죠. 거심리는 정인, 속심리는 이런 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사주에 이런 기토가 있다. 내가 기토일간이다. 그러면 내 사주 원국 속에 다른 글자가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7글자, 이 다른 천간 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관계성이 어떤지를 이해하면 내 사주, 그리고 사람들의 사주 원국을 잘 보고 풀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토일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간에 기토 하나가 더 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연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병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기 병존이라고 하겠죠. 같이 존재한다. 나랑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기토라는 작은 정원,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논, 밭이라고 한다면 나의 활동 영역이 하나 더 생긴 거다. 무토가 2개 있을 때는 배포가 엄청 컸죠. 이 스케일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커지면서 반대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첩첩산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렇게 기토가 2개씩 있으면 그래도 나의 이런 제한적인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된다. 좀 넓어진다. 스케일이 좀 넓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기기병존이니까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을 바탕으로 더욱더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토는 이렇게 2개 있으면 조금 말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토가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입구, 입이라고 했잖아요. 좀 무토에 비해서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제잘거린다, 제잘 이런 면이 있습니다. 2개가 되면 더 말이 많아집니다. 할 말도 하고요, 또 쓸데없는 말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 얘기해서 이런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요, 말할 때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하고요,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알아볼게요. 이런 기토와 합을 하는 글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간의 합 중에서 육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갑이라는 글자와 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갑, 기, 합이라고 하잖아요. 갑기합이 만나서 토가 됩니다. 갑기합 토라고 합니다. 자, 땅, 지하를 뜻하는 흙, 이 토에서 갑이라는 그런 상승 에너지 합쳐진다는 거죠. 자, 기토가 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갑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기토가 이런 갑목의 성장 에너지를 조절해서 다시 열매를 맺고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뿌리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갑기 합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갑목이나 또 을목도 돼요. 이 을목은 이 나무 생명체 시작의 에너지잖아요. 이 기토와의 관계성을 보면 이런 무토는 좀 건토죠. 조토, 이 마른 흙입니다. 척박하죠. 그런데 기토는 습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촉촉하고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목과 을목은 이런 기토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갑과 을이 기토를 좋아한다는 거죠. 기토일간의 사주 원국에 갑과 을이 있으면 뭐 조화로운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기토가 있고 을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기토에게 갑목은 십성으로 정관입니다. 을목은 편관이죠. 자, 비록 을목이 좀 편관이라서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긴 하지만 이 기토는 상관없이 다 이런 갑목과 을목을 수용합니다.
갑과 을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기토라는 거죠.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생극재화를 보더라도 목극토 하잖아요. 목이 토의 영향을 얻고 크죠. 그만큼 기토는 잘 수용하고 도와준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목극토 하지만 바로 기의 숙명이자 자신의 일,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또 여러분, 식물이 이런 갑과 을, 이런 을목이 크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태양, 햇빛이 있어야 잘 자라죠. 자, 이 병화는 기토에게 십성으로 정인입니다. 그렇죠? 따스한 햇볕으로 내리쬐지는 거죠. 기토의 땅에서 나무가, 식물이, 갑과 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건, 조화로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만약 사주원국에 이렇게 기토가 있고요,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자연의 좋은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좀 금상첨화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기토 입장에서는 이 병화의 인성으로 나를 생해주고요, 또 정관과, 간목이 정관이죠, 이런 정관적으로 안정된 성장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기토는 이런 임수를 만나면, 임수 물입니다. 자, 이렇게 토국수 하잖아요. 기토 입장에서는 임수가 정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토의 입장에서는 또 계수가 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토의 입장에서는 이런 임수를 그다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반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씁니다. 기, 토, 탁, 임. 기, 토, 탁, 임이란 말을 쓰는데 탁하다는 얘기죠. 이 기토라고 하는 논, 밭입니다. 그런데 이 임수가 엄청 큰 물이잖아요. 바닷물도 되고요. 그렇죠? 내가 경작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논밭에 홍수가 난 겁니다. 내 텃밭, 내 작물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잖아요. 흙이 물을 탁하게 해서 흙탕물을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두 남자의 진흙탕 싸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정제, 남자에게는 또 이성으로 다가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이 기토는 이런 임수가 십성으로 정제이긴 하지만 그다지 임수의 글자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대로 이런 임수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글자는 바로 무토입니다. 둘 다 스케일이 아주 크죠. 엄청난 물을 가두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방, 댐 같은 무토의 스케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무토는 임수를 편제로 잘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주 원국에 이런 무토 일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가 있고 자수도 있고 계수도 있고 해수도 있고 여기 또 계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임수도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잔뜩 있다. 그러면 이것도 과하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과, 유, 불, 급 이런 말도 있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이런 계수는 편제죠. 편제를 더 반깁니다. 자, 기토는요. 자, 이 계수는 물상적으로 큰 물이 아닙니다. 비, 안개, 수증기 같은 겁니다. 내 논과 밭을 조금 더 비옥하게 해준다, 촉촉하게 해준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수를 더 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기토일간 옆에 월간에 무토가 있다,
십성으로는 겁재입니다. 자,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죠. 음과 양의 토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일간의 기토인 사람들은요, 이런 무토와 같이 있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토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겁재라서 좀 내 것을 조금 가져간다, 빼앗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같이 있어야 서로 조화롭고 상호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는요, 이 우물한 개구리란 말입니다. 스케일이 작다고 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챙긴단 말이죠. 더 성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토의 이 스케일 큰, 배포 큰, 더 확장된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사주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조화롭다. 작은 스케일이지만, 담이 작지만, 그래도 이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무토일간의 기토가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너무 한탕주의, 배포가 커서 큰 일이 있더라도 무덤덤, 무신경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토의 실리적인 그런 기토의 성향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이고 또 꼼꼼하게 디테일한 면, 그리고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재물, 나의 재산, 나의 능력을 조금 나눠주지만, 이렇게 겁재로 나눠주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볼게요. 자, 기토일간이 경금을 봤어요. 경금 어떨까요? 기토는 습기를 먹으면 습토라고 했죠. 금을 강하게 생합니다. 토생금이잖아요. 어떨까요? 촉촉한 이 땅이 금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금을 더 깨끗하고 광택나게 닦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사주에 이런 토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금을 압박해서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의 본래 성질이 잘 드러나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렇죠? 토다 금매라는 현상일 텐데요. 사주에 땅이 너무 많아서 금을 묻어버리는 이런 매몰시키는 현상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토와 관련된 천간 글자와의 관계성이 있었어요. 자, 신살이 있는데요. 신살. 잠깐 이 기토와 관련돼서 알아보면요. 이 곡각살이라고 있습니다. 곡각살.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을목도, 그리고 사화, 지지해, 그리고 축토, 이런 것도 곡각살로 대변됩니다. 자, 왠지 글자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뼈대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이 곡각살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몸의 뼈, 뭐 관절 같은 겁니다. 뼈와 관련된 사고수, 살이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몸, 뼈의 상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토일간을 놓으신 분들이 이런 기해라는 그런 세운이 들어왔다, 지지에 사화도 들어왔다, 그러면 사해충을 맞는 거죠. 또 기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 나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서 이런 뼈 관절이 조금 다치는 그런 사고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통변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곡각살이죠. 우리가 통변할 때 이런 신살 같은 것을 좀 보면서요, 신살 중에 하나이고 뭐 크게 작용되지 않는 그런 마치 양념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사주 통변의 범위나 그 기륭을 예측하는 다양성,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기토에 관련된 글자 관계성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천간의 기토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길었지만 이와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 천간의 기토를, 내시를
가지는 안정과 조화의 힘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실속주의자 기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토가 일간으로 놓은 분들,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나의 사주 속에 기토는 어떤 관계성을 좀 가지는구나 알면 좋겠죠. 자, 또한 이런 기토 일간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있어요. 가족, 내 친구, 동료,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십천간의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